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사가 허용된다는 소식인데요. 반려인 여러분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테고 외식업계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우리 일상과 외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죠. 하지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일정한 시설과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동반 식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외식 공간에서도 동반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일부 업소의 상황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됩니다. 외출, 여행, 외식 과정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부가 늘 제약으로 작용했었죠. 이제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서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더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생활 방향이 넓어지고 소비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변화 아닌가요? 둘째, 외식업계에는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절호의 기회가 열립니다. 펫 동반 가능 매장은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고요. 체류시간 증가와 객단가 상승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골 식당이 펫 프렌들리 공간으로 변모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셋째, 제도권 편입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도 중요한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기준들이 명확해지면서 위생과 안전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펫푸드, 패션품, 펫보험 등 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외식업과 결합한 펫 프렌들리 상권이 형성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위생 관리입니다. 테이블 간 거리 확보, 동선 분리,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추가적인 관리 요소가 늘어나면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펫 동반을 허용하려면 좌석 배치부터 동선 관리, 위생 점검 체계까지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이 가맹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본사와 점주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소형 매장의 경우 공간 확보가 어려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바로 손님 간 분쟁 가능성입니다. 반려인에게는 편의가 확대되지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공포증을 가진 손님들에게는 불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펫 동반 가능, 업소로 인식되면서 일반 고객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음이나 배설물 문제, 위생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조정 부담은 결국 영업 현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펫 동반 가능 업소, 표시 의무화, 일반 고객 선택권 보장 장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나 기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책임이 원칙이지만 영업장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손님들 입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한쪽의 편의를 보장하는 순간 다른 쪽에 불만이 터질 수 있다며 소음이나 위생 문제로 항의가 들어오면 결국 업주가 중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약 물림 사고나 기물 파손 같은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 책임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관리 소홀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 책임 분담 기준 등 책임 범위와 보험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클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는 열렸지만 선택은 업주의 몫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현장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공존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외식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공존을 제도화하려면 편의 확대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보험 체계, 표시 의무, 현장 매뉴얼까지 갈등을 최소화할 장치부터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